오늘의 먹게. 어우, 먹게 많아. 소세지, 계란, 파스타 소스. 와, 개인적으로 뭐 해먹기 귀찮을 때 먹는 음식입니다. 오븐 예열로 시작해 인덕션 타이머 5분 맞춰놓고 컴퓨터 하면서 팬에 소시지 먼저 굽다가 타이머 되면 파스타 소스. 계란 올려 약불 3분. 5분 3분 하면 끝. 아하. 완전 그림 같은 음식이군요. 어깨에 부흥을 위해 아는 형님, 지인분, 친인척 결혼식에 다녀온 후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먹개의 부흥. 간만에 밖에 나갔는데 날씨 한번 죽여주었. 그 죽이는 날씨는 지나가고 더워서 죽이는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와, 고급스럽다. 결혼식인데 이렇게 나와. 볶음밥, 전가복, 유산슬 얹은 탕수육, 백김치 스타트. 백김치. 바란스가 좋네요. 와. 오, 플레이팅 솜씨가 썩 괜찮으시군요. 그림 같구만. 파스타와 피자, 치킨, 오리구이, 아삭한 삼색 피망을 올려본. 색감 바란스가 좋군요. 니길리기란 속을 밀어내줄 흰밥 투하된 설렁탕과 열무김치. 열무김치, 설렁탕. 나쁘지 않네요. 뭔가 순서도 괜찮다. 느낌 괜찮네요. 코스 요리 같다, 코스 요리. 진짜 코스 요리 같아. 입가심용 잔치 코스. 메뉴 살짝 퍼져서 아쉬웠습니다. 동행한 형님과 소맥으로 타마실 맥주 한 병 사서 깔끔하게. 이 세상에 술이 없었으면 무슨 느낌이었을까? 더 지옥이 되어 있을라나? 세상이 불타고 있었을까? 사람들 해소할 데가 없어서? 남들 다 화려하게 요리할 때 정크푸드나 뒤적이는 이 여인간 밀키트를 이용해 요리 흉내라도 내보자 생각하던 차 세일하던 물품이 발견되어 집어왔. 3초 떡볶이. 조리 전 냉동된 떡을 찬물에 헹구어 해동해주세요. 프라이팬 또는 냄비에 종이컵 가득 한 컵에 물을 붓고 떡과 소스를 넣습니다. 끓임. 떡이 굉장히 많다. 술이 없는 세계? 금주령 시기의 미국? 아니죠. 이제 술이 없는 세계는 애초에 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맨정신을 잃을 만한 어떤 요소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나 맨정신인 거예요. 항상 맨정신이야. 과연 그렇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모든 일을 맨정신으로 버텨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이 불탈 것인가? 같은 그런. 스프는 매운맛과 보통맛 나뉘는데 매운맛 시켰더니만 보통맛은 서비스로 왔습니다. 아하. 치즈덤. 와우. 우와. 아, 그래요. 이렇게 떡볶이 그 가루로 이렇게 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액체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진짜 라면 같다. 이렇게. 따로 준비한 어묵과 라면사리 투하. 어묵 투하 땐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묵 봉지 뜯고, 봉지 안에서 대충 가위질하고 넣었는데, 방부제도 같이 잘려서, 방부제 묻은 어묵이 투하. 아, 네요. 대충 끓이고 치즈도 넣어줍니다. 와우, 정말 집에서 해먹는 떡볶이 맛이 느낌이군요. 훌륭합니다. 근데 이거 양념이 되게 묽다. 그러니까 색이 묽다, 색이. 그래요. 항상 집에서 먹는 애들은 이렇게 주황색이더라. 같이 먹으려고 구운 군만두와 김말이. 와우, 이럴 수가. 가족들과 같이 먹으려 했지만 다들 한두 젓가락하고 도주해서 혼자 짬 처리했. 물 조절 실패인지 라면사리가 국물을 빨아먹어서 문제인지 아메리칸식 입맛으로 단련된 혀의 미각 센스 덕분인지 떡볶이 맛이 심심했습니다. 맵지도 않고 슴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딱 슴슴할 만한 느낌이거든요. 이거? 아마 어묵이랑 면이 같이 들어가서 그랬을까? 근데 어묵이나 면이 뭐 물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후 떡볶이 1인분만 만들어 먹어봤으니 역시나 맛이 슴슴. 결론 맛을 모르면 괜히 대량 구매하지 말자.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 사볼까? 근데 여기 네다섯 개 같이 묶여있는 게 더 싸네. 재앙의 시작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와, 이거 원 플러스 원이네.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건데 한번 사볼까? 재앙의 시작. 훌륭한 디저트를 찾아서. 식사의 완성은 디저트라는 신념에 따라 식후 여정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즐겨있는 월간지 파티시에에서 추천받았던 파티세리아. 위치는 불타는 도시의 카페 골목 중인 봉산 문화로. 오, 인기 있는 메뉴는 오전 중에 품절나는 경우가 많아 늦음막하게 오면 매대가 비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담으로 좌측 하단 오페라는 인생의 가장 훌륭한 디저트 탑3에 들어가는 케이크인데 오페라. 외관에서 예상되는 맛과는 전혀 다른 풍미를 가집니다. 은은한 오렌지 리큐르 향과 커피 향이 블렌딩되어 굉장히 풍부한 맛을 낸다. 약간 오렌지에 무언가도 있네요. 와, 되게 쫀득해 보인다. 히오스와 통카 각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힌 종이를 나눠주십니다. 와우, 히오레, 허쉬 쿠앤크 맛. 여기
되게 부드러운 바닐라 향과 쌀 푸딩의 독특한 식감이 가미되어 고급진 맛이 납니다. 쌀 푸딩! 캐러멜에서 태운 설탕의 쓴맛이 다소 강하게 느껴졌는데 의도한 상황인지 조리 과정 미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카. 베이스가 초콜릿 타르트인 만큼 전체적인 맛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몽테에서 나는 은은한 파스타치오 향과 통카 가나슈에서 나는 꿀향이 맛을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럼시럽으로 꿀향기를 극대화한 건지 느껴지는 향에 비해 달지는 않았던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끝맛이 미묘한 쓴맛이 나는데 정체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뭔가 쓴맛으로 뭔가를 이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건가? 에떼도 먹어보고 싶었으나 에떼 혈당 스파이크 관계로 다음을 기약. 더 많이 먹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운동. 더 많이 먹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운동이라 정말 적절하군요. 새벽 산책을 시작한 얼리버드 백수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와사비 크림새우와 비빔국수입니다. 와사비 크림새우. 뒷정리가 귀찮아지는 요리이다. 재료 보고 가시겠습니다. 새우, 고추냉이, 마요네즈. 이 2배 식초, 3배 식초 이런 것들은 뭐가 2배라는 거예요? 2배 세다는 거야? 아니면 2배 묽다는 거야? 2배 시다는 건가? 크림새우, 해동한 냉동새우, 전분, 소금, 후추, 마요네즈, 와사비, 설탕, 비빔국수, 국수, 고추장, 설탕, 식초, 다진 마늘, 계란. 냄비에 물을 올려 비빔국수와 같이 먹을 계란을 삶으며 요리 진행하겠습니다. 계란, 튀김 반죽 만들기. 미리 새우를 해동하며 반죽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분에 소금과 후추를 추가하고 물로만 농도를 맞춘 간단한 반죽. 수저나 젓가락으로 튀김옷을 후렸었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든다면 완성. 초산 함량이 2배 높다는 뜻이래요. 2배 후추가. 그러면 시다는 거겠네요. 기존보다. 그렇게 만든 반죽 잠시 내버려두면 전분 가라앉으며 반죽을 구성하는 물보다 과량으로 들어간 물이 분리됩니다. 잉여된 물은 필요 없으니 잘 따라 버려주도록 합니다. 세상에 그런 과정도 필요해. 새우 10개. 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새우 이 정도 있으면은 여기서 한 3배는 더 넣고 싶거든요. 3배는 더. 3배는 더 먹어야 마음껏 먹을 수 있지. 근데 10개도 충분하긴 하더라. 그거보다 더 많으면 약간 투머치여가지고 새우다 새우 맛밖에 안 난다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반죽과 새우를 합쳐주면 튀김 준비 끝. 튀김은 만들고 바로 먹어야 맛있기 때문에 소스부터 만들고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와사비 마요와 비빔국수용 비빔장, 와사비 마요, 마요네즈, 와사비, 설탕의 양을 적당히 조절하며 열심히 슥슥 만들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레몬즙 당장 넣어주도록 합니다. 아하, 느낌이 괜찮은데요. 비빔소스,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적절히 넣고 맛을 보며 보충할 걸 보충하다 보면 시뻘건 소스 완성. 아하, 일단 넣어보고 부족한 걸 채워넣는 식으로 계량한 소스라 정확한 레시피는 알기 힘듦. 고수, 오늘 튀김의 핵심은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 아하, 바닥을 채울 정도의 기름을 채워주도록 합니다. 튀김인데도 그죠? 물결무늬 만들면 이동하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적당한 온도가 됐다는 것이니 약불로 맞춰 주고 열심히 튀김을 튀기다 보면 서서히 기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프라이팬을 기울여서 나머지를 튀겨주면 된다. 저 정도의 기름만으로도 충분히 튀김이 잘 되는군요. Interesting. 튀김을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다시 2차로 튀기면 더 바삭하게 하고 기름도 빼주도록. 이런 에어프라이기라니 느닷없이 등장. 그것은 기름이 없어도 충분히 튀김이 잘 됩니다의 느낌이 아니고 에어프라이기를 위한 초벌이었던 그런 것인가. 완성된 국수와 튀김을 각자 소스에 버무려 그릇에 담으면 밥 준비 끝. 와우, 전문식. 괜찮은데 다 좋은데 튀김옷이 너무 탕수육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야채가 없다?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뭐 이게 이제 얘가 있으니까 맛 자체의 밸런스는 그나마 잘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무게감은 약간 좀 올라간 느낌이네요. 물린다는 느낌은 없겠지만 그 무게감은 좀 무거운 느낌. 요즘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후에 부모님 출근하실 때 같이 나가 산책하기 시작했더니 입맛이 도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군요. 새벽에 하는 것이 산책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멋지다. 되게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뭔가 썸띵 되게 울창한 느낌으로다가 여러 가지 초목이 있는 썸띵. 그리고 한쪽에는 그냥 콘크리트 정글. 세상에. 그리고 너무나 여러 가지 초목이라 너무나 만든 듯한 멋지군요. 야. 콘크리트 정글이 오히려 무릉도원 같네. 그래요. 요즘 이 에어프라이기가 그죠. 사람들이 뭐 또 에어프라이기들 다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왜 냉동식품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아니면은 안 돼요. 약간 이런 애들도 좀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시대에 뒤처지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없는 거지. 장어다 장어. 깔끔하군요. 저는 장어를 먹을 때 깨시를 안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깨시가 없는데도 깨시가 있다고 느끼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가 없는 장어를 먹었는데도 가시가 있는 그런 식감이 이 뒤쪽 요 깜장 부분에서 오던데 뭔진 가시 오뚜기 15분 카레. 오늘의 메뉴는 손 가는 대로 마구 만들었습니다. 두부, 마늘, 마늘. 그래요. 안에 있는 걸 마구 꺼냈군요. 훌륭합니다. 사이드 디시. 냄비에 계란 3개를 삶아주는 동시에 팬 옆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 기름을 내 설탕 반 바퀴 투하. 아하. 오. 다진 페퍼런치노 몇 알 넣어주고 소금, 후추, 파슬리를 넣어줍니다. 새우 대가리 없는 감바스. 두부. 아하. 나쁘지 않은데? 두부를 튀기듯. 두부가 물이 많아가지고 이제 반죽해가지고 튀기면은 난리 나겠지? 넣자마자 다 폭발해버리겠지? 기름에다가 투하하자마자 물기를 닦아서 한다? 무침용 타월에다 감싸서 쓰면 괜찮아요. 근데 안에서도 또 나와가지고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두부를 약간 후라이팬에다가 기름만 살짝 두르고 구워가지고 살짝 이제 왜그 두부 조림의 강도 느낌으로 두부 조림 조금 오버쿡된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면 되게 맛있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또 맛있는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훌륭한 어떤 소스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카레. 얼마 전 린두 카레 식당에서 먹었던 완두콩 커리가 인상 깊어. 야채 커리. 와. 색감 너무 좋고. 얼려둔 야채를 식용유에 대충 볶아줍니다. 야채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얼려두면 편하겠구나. 느낌 괜찮네요. 전문가. 노란색 맞는 그거 한 덩이 넣고 끓여준 후 삶은 계란 위에서 부어주면. 와. 이럴 수가. 고수. 뭐야. 이거, 여기 있는 요 카레 부분이 토마토 같은 애들 약간 그런 뭔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바란스가 완전 기가 막히겠는데요. 그냥 토마토가 여기 얹어져 있어도 괜찮겠네요. 잘라진 토마토 살짝 이렇게 토마토 하나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사과처럼 잘라서 이렇게 얹어져 놔둬도 괜찮겠다. 밸런스 딱이겠다. 흑미밥에 콩 넣은 밥을 꺼냈습니다. 건강한 상차림이 완성되었고 김치 훌륭합니다. 이게 김치가 없었으면 모든 밸런스가 약간 너무 무거워질 뻔했는데 아 김치 하나가 그냥 야채 커리와 감바스를 다 깔끔한 맛이 나서 물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군요. 거동이 수상한 비루스가 소요를 일으켰는지 목구멍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뜨끈하고 걸쭉한 게 간절했던 모가지에게 퇴근길에 사온 스프 한 그릇 도포 그래요. 목에다가 잘 발라주도록 합시다. 스프를 비우는 틈틈이 같이 사온 제육을 야채와 볶아서 아 요즘 버섯이 참 맛있더라고요. 버섯 맛있어. 버섯은 그냥 구워도 맛있어. 버섯을 구워서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그 부추 무침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그거 참 맛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제육. 김치도 있고 쌈도 있고 국도 있고 제육이랑 근데 약간 그 된장 같은 거 들어간 국 약간 제육이랑 가장 어울리는 국이 뭘까? 제육에는 동치미 혹은 오이냉국입니다. 제육에 동치미 혹은 오이냉국이면 제육이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그 두 개만으로 완성된 밥상이에요. 가지냉국이요? 그런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가지냉국? 인트레스팅. 부드러운 식감이라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이 냉국 쪽이 좀 더 선호될 것 같습니다. 아삭한 식감 부드러운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가지 위에 토마토 소스랑 치즈를 얹어 구워내면 간식으로 좋다. 가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지를 조금 튀겨가지고 토마토 소스랑 치즈랑 해가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지를 살짝 튀겨서 치즈랑 토마토 소스를 얹고 살짝 녹이는 거죠. 너무나 훌륭할 것 같구만. 아 먹을 수 없는데 상상만 들어가는구만. 그러니까 망상 속의 떡. 망상 떡만 그냥 빵을 많이 사왔기 때문에 빵과 먹을 음식을 만든다. 샥슈카 egg in hell. 이번 주는 먹게 화력이 부족했다. 점점 화력이 떨어져서 이제 폐쇄 스승을 먹은 걸 제주 여행기에 올려버렸어요. 제주 여행기도 털어 먹어야겠군요. 프라이팬을 덮을 뚜껑이 필요하다. 바게트 빵을 프라이팬에 데워준다. 말랑하게 하는 그런 과정인가? 근데 바게트 빵을 아닌가? 마늘빵화 돼서 그런가? 바게트 빵으로 마늘빵 만들기가 맛있더라. 데워지는 사이 양파를 다지고 소세지도 자릅니다. 양파를 볶아줍니다. 색이 변하면 소세지도 투하해 볶습니다. 왜 소세지를 나중에 하는 거지? 소세지도 푹 익으면 맛있다 아닙니까? 양파를 더 많이 데우기 위함인가? 물이 나와서 그런가? 토마토 소스, 치킨 스톡, 기호에 따라 고추 하나. 어울리도록 한번 볶아줬다면 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숟가락으로 주걱이나 기를 냈을 때 공간이 바로 채워지지 않고 1, 2초의 텀이 있을 정도로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소스는 이거지. 적당한 소스가 알맞게 줄어졌다면 맛을 보고 짠맛이 강하다 싶으면 설탕, 싱겁다 싶으면 케찹을 넣어주면 됩니다. 고추를 넣었다면 지금 빼주면 됩니다. 다음 해먹을 요리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해먹은 요리들 구경하는 겁니다. 가는 계란이라 빵과 같이 먹었을 때 싱겁지 않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맞춰줍니다. 계란, egg in hell. 계란을 지옥에 떨굴 시간. 적당한 개수의 계란을 소스에 떨군 뒤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닫아주겠습니다. 와우. 치즈 같다, 치즈. 치즈도 괜찮을 것만 같은 느낌. 오, 매우 그럴듯한데요? 와. 고수. 맛있는 마라탕 먹었습니다. 마라탕. 저는 마라탕 안 되겠더라고요. 옵션. 백탕. 마라 없음. 매운맛 0. 얼얼한 0. 마라 향을 안 좋아해서 백탕으로 종종 즐깁니다. 마라가 없는 마라탕? 그렇군요. 진또배기 마라탕은 괜찮은데 어설픈 마라탕은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먹은 것도 아마 어설픈 마라탕이지 않나 싶어요. 어설픈데 막 좋다고 하는 그 비누나 이런 것들 막 집어넣은 것들 있잖아요. 네, 끔찍해지는 거죠. 분모자 옥수수면 취향이 아니라 뺐습니다. 다 빠졌네요. 선택재료 양고기, 중국 당면, 메추리알, 푸듀, 건두부, 유부, 알배추, 청경채, 숙주, 피시볼. 피시볼? 그거 완전 오뎅 아닙니까? 아무튼 맛있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 사실 이분은 마라탕을 좋아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저 마라탕 안에 사람들이 집어넣는 재료가 맛있던 거겠죠. 그럼 어제 점심 와우 고기 주는 냉면 막국수? 냉면이 아니고 열무가 그래요. 면이 좀 안 냉면스럽긴 하네. 열무라 개인적으로 말이죠. 면에 열무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져 있는 거 그냥 필요해서 이렇게 김치 말곤 열무밖에 없네. 김치가 없고 열무밖에 없네. 이러면 먹을 수 있어도 열무 자체가 좀 질겨서 그런 것 같아. 저도 좀 면이 좀 쫄깃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쫄면처럼. 아무튼 맛있겠군요. 굉장히 훌륭한 색상이에요. 무도 그렇고 고기와 막국수. 뷰티풀 컬러. 제주 여행기를 공유해 봅시다. 좋아. 고기는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고기를 더 태우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요. 불맛이 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죠? 바로 시작. 3박 4일. 야 3박 4일 길다. 아침 비행기 타고 7시 언저리에 공항에 도착. 우와 진짜 붕어빵이다. 대박. 그래 진짜 붕어빵인데? 제주엔 있구나. 홀리. 튀김도 맛있겠군요. 야 맛있겠다. 음식으로 허기만 달랜 후 산책을 조져줬습니다. 붕어빵 그것의 진심인 선장님 생각나서 찍어봤습니다. 그래요. 훌륭한 반응이었군요. 나는 유도당했다. 몸풀기 산책을 한 이유. 도착했을 땐 쨍쨍했는데 성산 일출봉에 도착하니 천연 자연 미스트가 일행과 저의 피부를 촉촉히 적셨습니다. 미쳐버린 계단들과 사투를 벌였고. 높긴 해. 오, 밥. 야, 참, 그 한국 어디서든 뭐랄까, 그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자 하고 들어가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게 뭔가 좀 되게 든든해 보이긴 한다. 외국인 입장에서 충격일 만한 것 같은데? 고등어 구이와 제육으로 허기를 달래줬습니다. 물회. what is that? 저녁거리 준비에는 재워둔 고기를 팬에 올려 익혀주면서 양배추를 샥샥, 오이는 무자비하게 내려쳐줍니다. 양배추 샥샥. 일제 마법의 소스와 깻가루만 있다면 우리 아이 술안주 뚝딱. 둘째 날 아침 사골 곰탕 베이스 김치찌개와 두부 부침으로 든든한 조식. 그립네요. 저도 친구들이랑 뭐 어디 1박 2일로 놀러 가갖고 조식을 이런 느낌으로 먹었었는데 나 혼자 이 녀석들 왜 라면을 먹는 거야? 밥이 있는데. 술 먹어서 해장라면이 아니었을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와, 나무가 참 길쭉하네요. 일자로. 멋진데? 메인 코스인 숲길 산책입니다. 밥 먹으러 가다가 문득 든 생각. 역시 산책할 때는 날씨가 살짝 구려줘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야 좀, 뭐랄까, 좀 선선하니 좋지 않을까요? 숙소 가기 전에 해장국집에서 흑만두 선지국을 안주 삼아 먹었습니다. 흑만두? 신기하네. 굴인 줄? 흑돼지 만두였는데 저렇게 나와요. 흑돼지 만두? 여러 가지 어쩜 저렇게 초가집이냐. 숙소 전경입니다. 민속마을 내부에 이렇게 펜션이 있더라.
인테리어였군요. 이 집단 밑에는 현대 문명의 어떤 최첨단 지붕이 있겠죠. 저녁 먹기 전에 가볍게 마을 한바퀴 산책. 오, 저녁. 본격적이군요. 고기지. 그람은 그렇지. 오, 바베큐. 느끼함을 날려줄 청양고추 자비 없이 투하된 된장찌개까지. 그래요. 된장찌개에 청양고추 많이 들어가야지. 이건 뭔가요? 감자인가요? 아, 진짜 감자예요? 아, 그래요? 아, 감자를 그냥 이렇게 구워 먹는구나. 봄 감자가 맛있어요. 아니,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요? 왜냐면, 감자는 약간 그거잖아요. 구황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는 맛있어서 먹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먹을 게 없다 싶어서 먹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이 풍요로울 때 먹는 고기와 구황작물인 감자가 같이 있으니, 이거 참. 극락. 태극. 그니까요. 맷, 맷돌. 맷돌의 손잡이가 어이라고 하는데, 쓰려고 보니까 손잡이가 없는 거야. 당황스럽잖아. 어이가 없네. 해가 지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여 내부로 대피. TV를 화이트 노이즈 삼아 새벽까지 마셨습니다. 한국인의 여행.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아유, 다음 날이네.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중국집. 해수탕 사우나를 다녀왔는데, 거기만 사진을 안 찍었군요. 아하, 해수탕 사우나. 저런. 해수탕 사우나 중국집으로 변형되었.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다 보니 슬슬 뭔가 만들어 먹기 귀찮아지는 바람에, 대충 양념 하나 볶음용 닭에 남은 야채 털어넣고 닭도리탕. 그 피자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어허. 이야, 잘 먹었다. 이거 뭐 중식, 양식, 한식, 그죠? 제주도 여행 한 방에 섭렵해 버렸군요. 모기에 당했습니다. 예, 점심쯤 동네에 도착. 동네에 도착해서도 먹어? 그래, 집에 갈 때까지가 여행이지. 그럼 그렇고 말고. 근데 와서 간다는 게 고깃집이야. 그래요. 인피니티하군요. 사실 도착일에 동행한 형님의 생신날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먹은 거야? 다시 모여서? 점심 특선이라 10,000원밖에 안 된다고요. 아, 다시 모여서 이자카야를 간 거야. 세상에. 간단하게 고기를 먹고 다시 모여서 우와 이게 뭐야? 샌드위치 안에 잘라진 식빵 안에 돈가스가 들어있네? 소스 모자란 돈가스다. 그렇습니다. 이 옆에 소스가 아무리 많다 한들 이 고기의 두께를 보아하니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안주는 닭날개 튀김과 카츠 샌드인데 카츠 샌드가 생각보다 큰 건지 주둥이가 작은 건지 한 방에 안 들어가더군요. 인트레스팅. 튀김을 먹었으니 기름기를 밀어내줘야 인지상정. 칼칼한 순두부찌개. 진짜 한국인스럽네요. 근데 이게 어디 가가지고 순두부찌개 주세요 해서 순두부찌개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이렇게만 나오고 이제 밑반찬들 나오고 이렇게 끝인가? 뭔가 되게 저가 식단 같은 느낌이네요. 얼마 안 들 것 같다. 아, 술집이라서 술집이면 여기다가 뭐 이제 바가지 뭐 요금 좀 때려놓고 그러면 되니까. 그리고 귀가하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또 마셨습니다. 멋지군요. 행복하다. 그죠? 이게 행복이다. 작은 것으로 즐기는 행복이군요. 훌륭합니다. 행복하게 살면 된 거지. 좋습니다. 퇴근을 하면 되겠군요. 가지마 내 개콘. 개콘은 끝났습니다. 월요일로 향하십시오.